자, 마르쿠제 1차원적이니까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금 이 복지국가와 전쟁국가라고 하는 챕터는 뭐냐면, 사실 복지국가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산업사회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도구성, 물상화, 기술적 합리성, 뭐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 정치라는 게 다 그 구호를 얘기하니까 소위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에서 정치라는 건 의미가 차별성이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60년대 초반에 미국 사회를 전쟁 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적을 만들어서 자꾸 사람들을 공포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합시킨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히틀러가 이 소위 유태인들을 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통합시키려고 했던 그 전쟁과 비슷한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주로 이제 전쟁의 위험이죠. 여기 보면 80페이지 보면 그래서 적이 영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적은 영구적인 존재라는 게 뭐예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꾸 적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적은 비상사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사 안에 있다. 어떤 지금 우리가 위기야, 우리 전쟁 상태에 있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항상 이건 위험하다고 이제 늘 일상적으로 뭔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요때 만들어진 게 일종의 냉전 논리고 소련은 되게 위험한 나라야. 그래서 미국이 국방을 강화시켜야 돼. 뭐 이때부터 이제 뭐 미사일 만들고 달나라에 무슨 우주선 띄우고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면 80페이지 그 밑에 읽은데 적은 실제 공산주의 또는 자본주의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두 경우 모두 적은 해방의 진짜 요령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적대한 것은 그건 뭐 소련도 마찬가지죠. 소련도 미국이 위험하다고 하고 미국도 공산주의가 위험하다고 하고 이제 서로 그런 건 뭐냐면 자국의 어떤 경쟁력을 치기 위해서 상대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 국방력도 늘리고 경제력도 늘려야 된다. 그런 논리라는 겁니다. 뭐 한국 사회도 나는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뭐 한국 사회 얘기를 잘못하면 대단히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언급하지 않겠는데 한국 사회에서의 안보 불안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정권 차원에서 과장되고 있는 것도 있죠. 반대로 이제 북한하고 타협하겠다고 하는 쪽의 논리도 뭐 일정 정도 그와 비슷한 형식으로 또 정치적인 어떤 논리를 감추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적이든 그게 뭐 우리의 동지든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을 두고 그것을 찬성하느냐 적이냐 하는 그런 논리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행의식의 정복, 억압적 탈승어라는 챕터 3인데 요건 조금 어렵고 그 에러스와 문명이라고 하는 책과 연결시켜서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책까지 하면 너무 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건 뭐 거기까지 제가 하진 않겠는데 기본적으로 그 에러스와 문명에서 마르쿠제가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너무 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억압적인 그 어떤 공격력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업이 있고 2차 업이 있는데 너무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공격적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재밌게 놀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에러스와 문명에서 했던 그 논리, 소위 이제 프로이드와 막시즘의 착취의 논리를 섞어서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는 그거를 프로이드와 소비사회와 연결시켜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위 모든 것이 다 기술적 합리성, 교환 가치 합리성으로 이제 평가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선 뭡니까? 예술이라는 것도 다 교환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겁니다. 예술이라는 게 근데 뭐예요? 원래 예술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돈과 관련이 없는 거였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자기를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게 예술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 얘기하지만 93페이지에 보면 마르쿠제가 이제 그 브레이트 연구 이론을 얘기하면서 이화 효과라고 얘기해요. 이화 효과라는 게 뭐예요? 이화. 예를 들어서 저도 뭐 브레이트 연구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구를 하다 사람들이 갑자기 앞에 있는 관객 보고 너 지금 이거 보면서 뭐 이상한 생각 들지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그러면서 그 관객들이 그 연극 속에 몰입되어 있다가 갑자기 연구로부터 이렇게 이화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서 이 연구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 효과를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보게 되는 뭐 이런 거를 이화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연극이나 뭐 이런 그 예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거. 그게 그림이고 연극이고 영화여야 되는데 시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다 도구적인 합리성, 그 다음에 물상화의 논리로 예술도 다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이화 효과,
어떤 자각 효과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냥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흥분되고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미술 이론이라는 게 카타르시스죠. 즐거움이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억압적 탈승화라는 게 뭐예요? 그게 카타르시스죠. 승화라는 게. 근데 억압적이라는 게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여전히 억압을 안고 승화된다는 겁니다. 승화라는 게 뭐예요? 프로이드 논리에 의하면 그 억압된 그 성적인 욕구가 새로운 어떤 탈출구를 찾아서 이제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죠. 막 괴로워하던 게 이제 풀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억압적 승화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억압적 증화라는 건 성형 모순인데 마르쿠자는 그렇게 프로이드를 이 소비 사회에 연결시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문화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뭐 어떤 이화 효과, 문화 효과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걸 각성하고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후회스럽구나,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뭔가 그걸 통해서 이제 잘 살아야겠다, 그다음에 뭐 어떤 감동을 얻고 하는 것이 예술의 기능인데 이제 예술이 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그리고 흥분시키고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요즘 보면 다 스피드 아니면 다 섹스 컨셉 아닙니까? 사람 때려 죽이고 뭐 스피드로 막 달려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면 내가 무슨 영화를 봤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리고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 2시간 동안 영화관에서 영화 본 걸로 몰입해서 재밌다. 나 아무 생각 없이 영화 봤어.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탈승화죠. 잊어버리는 거죠. 이 사회에 대한 어떤 고민,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 이런 거 그런 자각들은 아예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원래 예술적 소외는 91쪽입니다. 예술적 소외는 그것이 공연되는 새 극장이나 음악관의 건물처럼 기능적으로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합리적인 것과 죄악적인 것은 불가분이 된다. 그래서 그 소위 문화센터, 쇼핑센터, 행정센터 이런 거와 비슷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뭐가 돼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손만 틀면 또는 자파점으로 발만 들여놓으면 손끝에 순수 예술을 가지게 된 것은 좋다. 그러나 이런 보급을 통해 그들은 그 내용을 재생산하는 문화 기계의 톱니가 된 것이다. 그렇죠. 뭐 이 사람 지금 뭐 문화센터, 뭐 백화점 비슷한 얘기를 이 당시에는 뭐 백화점이라는 게 뭐 있긴 있었겠지만 이제 문화센터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 가면 무슨 음악도 있고 옷도 있고 영화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이화 효과, 그 브레이트가 얘기하는 이화 효과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자기 인생을 고민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 자체로 탐닉해 버리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은 그 억압된 내가 정말 노동자로서 억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잊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억압된 탈승화라고 보는 겁니다. 자, 아주 유명한 거죠. 뭡니까? 여기 보면 반대의 정복 통합은 고급 문화를 대중문화로 변경시킴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찬민을 찾아내는데 증대된 만족이란 물질적 근거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이것이 전면적인 탈승화를 허용하는 이유이다. 그렇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뭐 맛있어, 재밌어, 화끈해 이러면 사람들이 예술적인 거야 이렇게 좋아하고 그게 바로 이 마르쿠자가 얘기하는 디서블라이메이션 탈승화라고 보는 겁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그냥 그 프로이드의 얘기 정도를 그냥 이렇게 끌고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용어에 너무 집착을 하면 이 말이 어려워져서 안 돼요. 문제의식을 보십시오. 그리고 비인간성과 여기 95페이지 중간에도 보면 비인간성과 불의에 대한 처방은 그렇죠. 비인간성과 불의에 대한 처방이 뭐예요? 이 세상이 잘못됐어. 이거 정말 인간적이지 않아. 뭔가 이게 공정하지 않아. 이러한 것에 대한 처방은 합리적으로 조직된 그러나 핵심 부분은 보이지 않는 관료 체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렇죠. 관리 체제에 의해서 우리가 뭐 보상해 줄게요. 복지국가의 논리죠. 그다음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저기 바깥에 있어요. 우리 국민 통합해서 군비 확장해야 돼요. 그다음에 영화가 뭐 화끈해서 그냥 그거 보면 아무 생각 없어요. 무슨 이데올로기적인 각성 같은 거 필요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허용하는 쾌락이 사회적 결속과 만족을 짓게 시키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96페이지 보면 사회가 허용하는 쾌락 정도만이 예술이나 문화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재미있어 나는 뭐 흐뭇하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97페이지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도화된 탈승화라고 부를 수 있을 거다. 제도화된 탈승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설명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요구가 된다. 우리 시대가 권위주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 비슷한 형태로 일하고 놀고 즐겁고, 그래서 나의 어떤 욕구의 억압도 다 제도가 요구하는 수준만 요구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